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보고요. 화이자가 노르웨이에서만 29명이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보고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좀 좋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같은 경우는 바이든 취임식을 뭐 이제 이틀 앞으로 남겨놓고 있죠. 20일입니다. 그래서 취임식 때 무슨 폭력 시위나 이런 뭐 부분이 뭐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시위대 참여 안 한다라는 얘기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가봐야지 알겠지만 이렇게 이미 뭐 소견은 그렇게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도 소규모지 대규모는 아닐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취임식 때 이제 화합 쪽을 이제 강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러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다우지수 금요일날 뭐 장중에 좀 흔들림은 있었는데 아랫꼬리 길게 달고 예쁘게 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꼬리가 좀 짧았어요.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횡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이라 여러분들 그냥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뭐 크게 뭐 이슈 될 만한 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장중에 그래도 위쪽으로 이제 보합권 쪽으로 해서 이제 강세 쪽으로 전환될까 말까 하는 찰나에 이제 뭐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서울고법 형사 일부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1심 때 5년이었다가 징역이 5년이었다가 2심 때 이제 징역 2년 6개월에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 이제 4년으로 이제 판결이 났었죠. 그래서 풀려났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징역 2년 6개월 요걸로 되고 이제 집행유예 쪽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삭제됐기 때문에 2017년부터 해서 이미 1심 때 구속돼서 354일을 수감을 했었죠. 그렇다고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남은 연기는 1년 6개월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전직 대통령이 좀 뭐 야, 돈 좀 내놔라, 혹은 뭐 이렇게 좀 달라라고 하면은 사실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 않나.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기가 평소 같아도 좀 문제가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 부분이 올해 종결되고 나서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삼성그룹에는 이제 M&A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각 계열사별로는 이미 전문 경영들이 다 있어서 뭐 문제는 없을 텐데 아주 큰 자금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속도감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뭐 기업이 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미 플랜 B, 플랜 C 뭐 다 준비를 많이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5년이 아니라는 거에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아쉽다. 물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저희 경복고 선배라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랑은 뭐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할 때 뭐 우리나라 뭐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총수가 이제 1년 6개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감돼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도 뭐 일단 형이 확정되었으니 수긍해야겠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이렇게 쭉 밀려버렸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장이 좋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뭐 결론적으로 이제 뭐 판결이 나온 건데 뭐 내가 수긍을 못한다 이런 말 해봤자 본인한테만 안 좋으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뭐 생활하셔야겠죠. 좀 많이 아쉽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2%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오늘 오후장에 이 판결 나오면서 좀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외국인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선물은 뭐 매수 중이었고 마감 동향에서 이제 기관이 매도하면서 이제 조금 매수가 더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콜옵션 같은 경우,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하방 포지션이고 옵션은 하방 포지션, 그리고 선물은 상방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은 일부 매도했는데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대신 코스닥 주식은 외국인들이 일부는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좀 특이 동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밀린 거는 그렇게 뭐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 이제 타기하셨을 때도 이제 장이 흔들렸듯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연기는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먼저 봐야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늘 같은 날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뭐 실적 보통 이제 이 실적이 발표되면은 보통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많이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하단 구간 뭐 82,500원 이런 구간을 뭐 아예 뭐 이 양봉 하단을 이탈하진 않았으니 괜찮은, 그렇게까지 뭐 최악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좀 아쉬운 모양이다. 여기서 이제 87,500원 이 위쪽에 있었으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었을 텐데,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좀 슈팅스타 움직인다, 좀 쉬었다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핑계거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뭐 이종 부회장은 삼성물산 당연히 봐야겠죠. 삼성물산 당연히 뭐 밀리는 거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삼성 SDS 밀리는 거고, 요렇게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려서 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리는 거고,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기라던가 최근에 좀 좋았던 삼성전기라던가 삼성 SDI, 그리고 삼성생명도 당연히 같이 봐야겠죠. 삼성생명이라던가 요런 그룹사 전체가 다 최근에 다 좋았었는데 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는 구간이 나온 거지 추세를 뭐 완전히 이탈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얼마나 밀리냐에 따라 좀 더 봐야겠지만 뭐 제한적인 하락 정도가 나오고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며칠 정도 있다가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하락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뭐 좀 그 휴식 구간을 충분히 취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슈팅스타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쉬는 거고, 자연스럽게 휴식 구간 후에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뭐 요즘에 좀 화제가 되고 있죠. 기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이중천장 모양을 만든 것이다라고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칼럼 올려드렸죠. 요 칼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커뮤니티에 가면은 게시판 기능이 있다. 여기에 칼럼이 기고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링크까지 다 올려드렸으니까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요 해당 관련돼서는 영상도 따로 하나 올려드렸죠. 주말에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올려드렸으니까, 대응 방법이랑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3사 오늘 장중에는 좀 반등이 잘 나왔었는데 오후장에 이종 부회장 뭐 얘기 나오면서 같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체치료제 레키노나라주가 이제 임상 3상 전제로 허가 권고를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후장에 밀리면서 같이 밀렸으니 회복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다. 그리고 조건부가 받으면은 당연히 이게 재료 노출로 밀렸다라고 해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2020년부터 해서 한 단계 도약되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 실적만 해도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3사 합병 이슈,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 뭐 디테일한 건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은 저는 40만 원 넘어가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자리 아니겠느냐라고 뭐 생각을 하고, 헬스케어나 제약은 조금 더 이제 하락폭이 좀 깊었던 쪽은 조금 더 회복이 좀 빨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이건 제 생각이고요. 뭐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온 다음에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에는 뭐 저는 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쉬는 구간 35만 원 전후부터는 요 30만 원까지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K케미칼 오늘 좀 집중을 받으면서 최근에 조금 쉬는 모습에서 살짝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뭐 제대로 회복은 못했어요. 40만 원을 넘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가능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노르웨이에서만 뭐 29명이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이 백신이. 근데 75세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니까 뭐 일반인들은 괜찮고 이제 고령자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다 좀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백신을 투여할 테니까 뭐 참고 조금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량을 좀 확보해 놓고 보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좀 확보가 좀 늦었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최근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미국에서는 좀 노이즈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노이즈가 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영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백신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미국은 또 존스앤존스도 기다리고 있고 뭐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노이즈가 나올 만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폄하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부각되면은 SK케미칼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 말씀드렸었는데 뭐 CIS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여전히 뭐 집중을 받고 있다. 근데 요거 이제 슈팅 구간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저라면은 그냥 빠르게 정리하는 과정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급락 나와도 14,000원대까지 나와도 뭐 굉장히 좀 피곤하겠죠. 17,000원대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매매 구간은 아니고 정리하고 밑에서 뭐 저점 매수를 다시 노리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가면은 그건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더 가면 이제 과열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경고 종목 들어가고 이제 단일가 매매 거래 정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바코 같은 경우도 관련 이슈로 해서 조금 뒤늦게 움직이는데 움직여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우주 ETF를 출시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카이랑 이제 카이스트랑 소형위성 분야 쪽에 MOU를 체결했죠. 그러면서 우주가 이렇게 오늘 이 무거운 종목이 최근에도 좋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왔다. 3만원 도전했는데 안착은 못했네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그럼 우주항공 테마가 그럼 전체적으로 좀 움직였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이제 세트레가이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전부터 이제 좀 뭐 하나그룹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옛날 하나테크인 뭐 이쪽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은 모습 보였고 당연히 뭐 세트레가이까지도 뭐 곁다리로 함께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M&A 이슈 있어서 뭐 들쑥날쑥했는데 결국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밝혀드렸죠. 그 부분은 사실 여부가 확인될 때마다.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보는 탑픽 대장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라고 이제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뭐 누누이 뭐 강조해드렸는데 아직도 뭐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주항공 테마 쪽으로 관심 갖는다면 뭐 가장 뭐 우선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 AP성이라든가 뭐 한양디지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항공기 쪽까지도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아스트 같은 종목이, 아스트는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는데 뭐 BW가 그렇게 뭐 호재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 아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뭐 기술력 좋은 쪽으로, 이거는 항공기 쪽 계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는 살짝 곁다리로 넣으시고 해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자, 그리고 국제곡물가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뭐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남해학이 뭐 비료주 뭐 이쪽 관련해서 뭐 대표 종목인데 9,000원 돌파했다 살짝 밀렸습니다. 오늘 좀 휴식을 취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휴식을 취할 때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더 못 올라가고
이제 뭐 10,000원을 두들긴 다음에 밀리던지 아니면 중간에 올라가다가 힘이 약해서 밀리던지 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일단은 9,000원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한데 뭐 이격이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은 살짝 이탈했습니다. 밑에 있다가 올라오던 어떻게 하든 9,000원을 넘어가 줘야지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남해학이 대장이고 농우바이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뭐 좀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뭐 고점 찍고 이제 여기도 어차피 슈팅 구간이니까 밀릴 핑계가 필요했는데 그 이재용 부회장 뭐 실형 쪽이 뭐 지수 쪽으로 전체적인 투심을 자극을 했죠. 그래서 우성사료라던가 뭐 현대사료라던가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가 이런 계열이 있고, 그리고 종묘 쪽이나 뭐 아시아 종묘나 뭐 이쪽이 북한 관련 식량 지원 쪽으로도 꼽히는데 작년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아시아 종묘는 이때 뭐 누누이 뭐 좋을 때 종묘 관련주 쪽 말씀드렸었고, 뭐 경농이나 조비 같은 경우도 함께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쪽은 경협주로도 같이 분류되는 쪽이라서 조금 최근에 좀 뒤늦게 출발했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가 이제 디즈니 OTT죠.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U 플러스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일단 헬로비전 쪽은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한 차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 셀리버리 같은 종목이 이제 무상증자를 이제 통해서 이제 좀 주가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만 5천 요 구간을 회복된 거는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이제 이탈하면은 안 좋다, 더 이상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만약 19만 5천 유지해 준다면 한 24만 원 까지는 목표를 잡을 수 있다. 만약에 못 올라가면 19만 5천 이탈 시에는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실 수가 있는 게 지수가 이렇게까지 3천까지 다 내려왔네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슈팅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더 가면은 오히려 조정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못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여기서 조금 쉬어줘야지만 여기를 돌파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쉬는 거에 대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핑계거리도 있어요. 투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건희 회장 이제 타기하시고, 그러면 이제 삼성그룹 실질적인 총수 기존부터 이끌고 있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끼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투심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게 시장을 아주 바닥권을 이렇게 끌어내릴 이슈는 아닙니다. 차라리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미국에서 불거지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까지는 금리 인상, 2022년부터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작년에 누누이 밝혀왔기 때문에 빨라야 올해 하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기습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꼭 제롬 파월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도 특정 지역에 이제 각종 이 연은 총재들이 있죠. 이쪽 연은 총재들이 그런 연설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이슈가 될 수는 있겠죠. 차라리 그런 게 이슈가 되는 거지, 이재용 부회장 건으로 해서 아예 강력한, 전 세계 증시 다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어마어마하게 안 좋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형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룹 차원에서는 이미 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얼마나 치밀한 사람들인데요. 그것도 그 치밀한 기업 중에도 글로벌 기업인 이제 삼성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대비가 안 돼 있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큰 자금을 움직이는 M&A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템포가 약간 늦어질 수는 있겠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데, 저는 된다고 보는데 템포가 약간 늦어질 수는 있겠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이나 최종적인 결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하고 가겠지만, 그리고 아예 접견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하루에 한 번이든 이렇게 가족 우선으로 해서 이제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는 다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쉴 자리에서 그냥 쉬는 건데, 대신 여러분들이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갈 때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갔는데 내 종목 아직 못 올라갔는데 좀 조정받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과도하게 많이 오른 종목 위에서 잡으신 분들, 신용 쓰신 분들 반대 매매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신용 그런 식으로 다는 못 털어요. 근데 살짝살짝 이제 좀 정리하고 가는 급등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신용을 정리하고 바이오주 괜히 오른 종목들 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신용을 일부는 정리하고 가는 건데 신용을 좀 강하게 터는 거는 이제 좀 추후에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강한 조정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지금처럼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한 차례 더 올려줘요. 조정이 나올 것 같아 한 차례 더 올려요. 이것도 지금 공포감 만들었고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한 차례 더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개인들 자금을 더 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더 떠넘기고 그 다음에 급락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학습 효과라고 있는데 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 학습 효과 쪽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려감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조정을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만 해도 강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쉬어가는 정도지 강력한 정도가 아니에요. 강력한 조정은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그리고 주식을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 막 화가 많이 날 정도의 그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포감 아니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화가 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할 정도, 이 정도까지 조정을 줘요. 그 전까지는 올라갔는데 조금 밀려요. 지금처럼 조금 밀렸는데 매수를 해. 그럼 다시 올라가서 수익 전환돼. 그 다음에 또 올라갔는데 또 밀려. 그 다음에 수익 전환돼.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와도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이거 사놓으면 또 올라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될 때 그때 큰 조정이 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뭐 대세 하락이 아니에요. 상승장 가운데 큰 조정이 한 번씩 와요. 상승장에도. 그런 큰 조정이 한 번 온다고요. 지금처럼 쉬어가는 거 말고. 작년 이렇게 뭐 10월 뭐 이럴 때처럼 쉬어가는 장 말고 큰 조정이 한 번 온다고요. 그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공매도 앞두고 있고 이렇게 뭐 알려진 상황에서 큰 조정이 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큰 조정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학습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수하면 또 수익을 준다라는 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둔해져요. 이런 조정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이번에도 내려가면은 수익을 주겠지. 그 타이밍이 굉장히 공포감을 주면서 어려움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 부분은 최근에 이 공포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죠.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긴 했는데 윗꼬리를 달았을 때 3262.23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200포인트 중반대 250포인트 넘게 밀렸으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이만큼 밀렸는데 사실 최근에 2750 요 구간 돌파하면서부터 올라온 것만 해도 여기서 올라온 것만 해도 반절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올라오기는 11월 이제 미국 대선 해결이 되고, 이제 공매도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때 뭐 많은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미국의 부양책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쭉 밀리면서 이제 올라왔죠. 그럼 여기 어디부터 올라왔어요? 2200포인트대, 2200 중반대부터 올라온 거예요. 2200 중반대부터 올라왔으면은 얼마 올랐어요? 여러분들 얼마 올랐어요? 1000포인트 올랐죠. 3200 중반이니까 1000포인트 올라온 다음에 위에서 250포인트 조정 받은 겁니다. 4분의 1밖에 조정 안 받았어요.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좀 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로 좀 이거는 조정이라보다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추세를 이탈하거나 하진 않을까. 차라리 21선이라도 뭐 강하게 이탈한 다음에 그때 이제 이게 우려감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하시고, 최악의 경우는 2750을 이탈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머니까 이거보다는 21선이라도 이탈한 다음에 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적어도 11선까지는 올라오는 거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11선 조정으로 가면 좋은데 21선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뭐 터치를 하거나 이탈하거나 한 다음에 갈 수도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이 당시에 한 일주일 내내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던 조정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다리던 조정이고 예상 못한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던 조정이고 그냥 뭐 지나가는 조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조금만 조정 나오면 또 이제 뭐 비관론자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 쉬어가는 거는 기존에부터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대신 이런 강력한 하락보다는 쉬어가는 정도 흐름의 가능성이 이번에는 있지 않겠느냐. 뭐 주식의 100%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이번까지는 일부 반대는 좀 털었지만 여기서는 다시 한번 수익을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한번 밀어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안심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고점대에서 밀렸어도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감이 있다라고는 지금 한 30에서 50% 정도 현금을 마련해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면 굉장히 편하죠. 내가 정말 걱정된다. 한 30에서 50% 현금을 마련해 놓고 보신 다음에 그렇게까지 급락이 안 나오네. 다시 한번 회복되는구나 싶으면은 다시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그냥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매매하던 방식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안하면 그냥 현금 좀 들고 가면 됩니다. 이게 가장 간편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고 최근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수익 많이 챙겨놨으니까 제가 연초에 수익 챙겨놓으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수익 챙겨놓으신 분들은 그 원금 가지고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챙겨놓은 수익금 같은 경우 만약에 이번에 환율은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이런 막 강한 조정이 왔다고 쳐요. 그럴 경우에 이 수익금으로 하락하는 중간에 막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 하락하고 한 차례 반등 나왔다 다시 한번 쉬어가는 구간 이렇게 나오면은 그 구간에서 최저점 노리려고 하지 마시고 바닥이 확인된 다음에 이 수익금으로 저점 매수로 다시 들어가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게 없다. 수익금 챙겨 놓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불안하다라고는 30에서 50% 그냥 현금 들고 가세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어렵지는 않은 장 같은데 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여러분들께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 그리고 21선 아직도 뭐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뭐 남아있죠, 공간이. 그러니까 뭐 추세를 뭐 강력하게 이탈했거나 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되기만 해도 나쁘지 않은 정도 수준이니까 여러분 시장 좀 여유롭게 좀 보세요.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주식을 사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뭐 조금 내려왔다가 불안해하고 뭐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보세요. 지금까지 수익 본 게 있으니 조금 뭐 살짝 쉬어간다? 그렇구나. 말 그대로 이건 쉬어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하루에 뭐 10%씩 뭐 쭉쭉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투자해 주시고 시장은 편안하게 보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이 아니지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알람 설정하시면 저런 셀팅용 같은 거 주말에 올라온 거 다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정기 영상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 영상은 알람 설정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